네. 오늘 진도는 155페이지 무권대리에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자면 이런 거요. 대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대리를 공부를 했는데 이 대리인이 상대방 병과 계약을 맺는 거죠. 어떤 계약을 맺어요? 그걸 대리 행위로서 맺었어요. 근데 그것이 본인 갑에게 이렇게 효과가 생기려면,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려면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대리 행위로서 계약, 법률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다는 것이죠. 요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들 봐보면 그거요. 그 매니저가 영화사와 계약을 맺었더니 본인 박보검한테 효과가 미친다 그랬죠. 근데 그 대리권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우리 집 애들이 보니까 방탄소년단, BTS, 걔네들이 요즘 막 난리대,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봐봤어요. 봐봤더니 미국 공연을 갔더라고. 근데 미국 공연을 가서 이렇게 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거기서 이렇게 공연을 했더라고요. 또는 뭐 거기서 또 이렇게 계약을 맺고 또 활동을 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국내 기획사 거기가 대리인이 될 건데 미국 쪽에 일을 하려고 하면 그쪽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어떤 그 기획사하고 연결이 돼서 에이전트하고 연결이 돼서 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기획사가 그쪽 기획사한테 일을 맡기는 거죠. 대리권을 줘서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런 걸 뭐라고 했느냐? 복대리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 복대리 봐보세요.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인데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된다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 선임하긴 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봐보면 이제 대리권이 있는 경우를 공부를 했는데 대리권 없는 경우가 있어. 요게 이제 오늘 진도인 거죠. 그래서 봐보면 지금 앞에서 본 거는 대리권이 있는 유권 대리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인에 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무권 대리 이걸 보는 것이다. 무권 대리는 이런 거죠. 어쨌거나 그 사람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로서 한 건 맞아. 대리권 없이 행위를 했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이 무권 대리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 155페이지 제목 무권 대리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무권 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표현 대리는 뭔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표현된 대리래. 그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는 그렇지 않은 것인데 대리권이 없어도 어떤 때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걸 표현 대리라고 한다. 한문으로는 이 표현이 이렇게 돼요. 표현. 이 겉표자잖아요. 그렇죠? 겉표자. 그리고 요거는 볼견자예요. 볼견자. 근데 이걸 이 대리에서 읽을 때는 나타날 현자 이렇게 해서 표현 대리 이렇게 읽는다. 겉표자 볼견자에서 표견 대리 이렇게 읽는 분도 있지만 이제 요거를 나타날 현자로 해서 표현 대리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 이런 경우 한번 봐보세요.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뭐냐면 이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갑이 중개사예요. 근데 자격증을 을이란 사람한테 빌려줬더니 을이 그 자격증을 걸어놓고 거래를 해. 다른 사람 자격증 걸어놓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고 불법이라고 하는데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갑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병하고 계약을 체결했어. 대리행위로서 한 거예요. 대리행위로서 했는데 그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봤더니 어떤 죄가 있느냐? 아니 그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준 죄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줬더니 그렇게 계약을 맺어. 그러면 야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겠네 이 말인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대리권 수여. 실제로 했으면 봐보세요. 대리권을 진짜로 수여했으면 그건 유권 대리겠죠. 근데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어. 그런데 대리권 수여했다고 표시만 한 거예요. 여기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명의대여 같은 경우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명의대여. 그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대리권이 없기는 하지만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아. 그래서 대리권은 없지만 너 책임져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근데 봤더니 지금 다시 표현대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 표현대리는 겉에 나타난 것이 봤더니 그 사람한테 뭐가 있는 것 같아? 대리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명의대여를 통해 해줬더니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네. 책임이 있어. 그러면 당신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을 표현대리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것을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경우는 이제 이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긴 했어요. 제목을 잘 봐보면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 을한테 1억을 내 명의로 나를 위해서 대출을 좀 받아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줘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대리권 준 적이 없어. 근데 1억의 대리권을 줬어. 1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요걸 줬어. 근데 을이 은행에 가가지고 자기 필요한 돈 5천만 원까지 붙여서 예를 들면 1억 5천만 원에 관해서 이 대리행위를 한 거죠. 돈을 빌린 거야. 그럼 봐보세요. 1억에 대한 대리권은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5천만 원 더 빌릴 대리권은 없는 거잖아요. 준 적이 없잖아요. 대리권이 없는데. 근데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 사람이 봐보세요. 여러 가지 서류들 위임장까지 다 갖춰가지고 와서 계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자세히 너 정말 1억 5천 맞아? 이게 다 조사를 물어보는 받겠지. 그러면 나 맞다라고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1억 5천을 빌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이 책임지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봐보세요. 갑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1억을 빌려주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사고를 친 거잖아요. 사고를 쳤는데 병 입장에서 봐보면 이런 거예요. 야, 누가 그 사고 칠 사람한테 대리권 주라고 했냐. 못 믿을 사람한테 대리권을 준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이런 경우 아니라도 이제 군대 갔다 남자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애가 사병이 총기를 들고 이 탈영을 했어. 아니면 부대 내에서 사고를 쳤어. 사실 거기 있는 부대장, 대대장, 연대장, 무슨 사단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걔한테 하라고 그랬어?
근데 책임지죠. 밑에 사람이 뭔가 사고를 치면 거기 상급자들이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한테 일을 시켰는데 얘가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책임지는 게 맞지. 이런 뜻인 거예요. 병이 악의를 알았어도 책임을 지나요? 그렇지는 않다니까. 믿었을 때만. 알고서는 믿을 수가 없죠. 그건 조금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있는데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대리권이 있었어요. 대리권은 있었어. 근데 대리권이 소멸했어. 그 뒤에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책임져라 이 말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이런 거예요. 저 을이 갑회사 직원이에요. 그래서 쭉 거래를 해오다가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대리해서 뭐 이 거래처 가서 계약 맺고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왔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대리권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리권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리권 소멸한 후에 그 거래를 해버린 거죠. 이렇게 거래를 하다가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같은 거래를 해. 그러면 그 상대방 입장, 저 병 입장에서는 봐보면 그 사람이 어제까지 그 회사 직원이어서 내가 쭉 거래를 했는데 어젯밤에 뭐 아니면 어제 회사 끝나는 시간에 잘려가지고 오늘부터 대리권이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보 안 해주면 모를 거 아니에요. 통보 안 해주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대리권 소멸한 줄 모르고 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뭐가 된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사람이 잘렸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통보를 안 해준 갑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책임지는 거, 이런 것을 표현대리라고 한다. 요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표현대리는 이런 상태예요. 이 사람한테 보세요. 지금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A 대리행위 저기서 1억 5천 빌린 거라든지 아니면 을이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이 거래를 쭉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근데 대리행위를 했는데 그 사람이 A 대리권이 있어. 그러면 유권대리죠. 그런데 그 대리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인 입장에서 봤더니 이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보인다니까요.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외관 존재라고 이렇게 말한다. 외관이 존재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거죠. 이런 것을 외관 신뢰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외관 신뢰는 뭐냐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상대방이 이 사람한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선의는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선무일 때,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것처럼 악의일 때는 표현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갑한테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외관 부여, 이 사람이 대리권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 부여에 대한 책임, 요게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 한마디로 이 사람한테 원인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책임지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표현대리라고 한다. 이 표현대리는 다시 설명합니다. 이 표자가 겉표자라고. 그리고 나타날 현자야.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리권 원래 없지만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갑이 책임지는 거, 본인이 책임지는 거, 이것을 표현대리다 이렇게 말한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제목 옆에다가 이거 좀 써놓고 가자. 제목만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요거는 들어두기만 하면 돼요. 표현대리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다. 먼저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이렇게 말한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이 세 가지의 표현 대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표현 대리들은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다는 것이죠. 책임져야 될 때 표현 대리라고 한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는 그런 게 아닌 것이다. 이제 그거를 155페이지에서 보실 건데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다시 이제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리인이 상대방 병하고 상대방 병과 계약을 맺었어요. X 계약을 맺었는데 대리 행위로서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본인 갑한테 대리권을 받은 적이 없어.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때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즉 무효다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이제 간혹 나오는 예들이에요. 을이 갑의 아들인데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병하고, 예를 들면 아버지 명의로 있는 부동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장까지 다 위조해서 팔아버렸어. 대리권 준 적이 없죠.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효예요. 무효. 대리권 없이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느냐? 이게 내가 대리권을 준 적은 없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본인이 추인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때 추인권은 추후에 인정하는 거예요. 추후에 승인하는 거야. 추후에 나중에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무효이던 것이 어떻게 되느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 다시 또 소급이란 말 계속 나오죠. 우리 이제 3주 연속 소급이란 말이 나오는데, 소급은 처음부터 이런 뜻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11월 10일 날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1월 10일 날 이걸 추이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월 10일부터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11월 11일로 돌아가서 11월 10일부터 이 무효이던 것이 유효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어버려. 소급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본인의 추인권 문제인 것이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또 한 가지, 본인이 사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 이거 확실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걸 나 안 하겠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추인 거절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추인 거절권은 어떤 것이냐? 이게 무효인 것을 확실히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런 것을 확정적 무효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게 한다. 근데 봤더니 우리 무효를 봤더니 이거요. 무효가 추인을 했더니 이렇게 바뀌네요. 또 추인 거절했더니 여기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고 하네. 이런 무효가 유동적이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이런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근데 유동적 무효 말고 우리 이제 용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유동적 반대가 뭘까요? 유동적이지 않아. 확정적이죠. 네, 그래서 확정적 무효 요게 있는데 여기는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근데 원칙은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인데 이렇게 유동적 무효가 있다. 근데 유동적 무효를 추인하면 소급해 수요, 추인 거절했더니 이렇게 확정적 무효로 바뀌더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봐보세요. 본인이
지금 아들을 예로 들었으니까 만약에 아들이 아니면 굳이 뭐 추인하겠어요? 추인하지 않겠지? 그러면 그냥 확정적 무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러죠. 당신 아들 나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나 속여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지 않았냐. 당신이 추인하지 않으면 아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그러면 아들 고생 좀 하겠죠. 사실 그때 고생해야지 정신 차리긴 하는데 보통 그렇죠. 그런데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때요?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되죠. 추인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추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는 것이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이게 그걸 받는 게 훨씬 낫겠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추인해서 이렇게 유효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나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추인 거절을 해버리면 다시는 이제 이렇게 유효로 바뀔 수가 없어. 무효로 확정돼 버려. 이런 뜻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은 본인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너 추인할래? 거절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상대방의 최고권이라고 한다. 최고권. 최고권은 어떤 뜻이냐면 독촉하는 거예요. 독촉. 우리 이제 이런 거요. 돈을 갚을 일이 있어. 돈을 줄 일이 있어. 근데 그쪽에서 돈을 안 주네. 그러면 돈을 달라고 독촉할 수 있겠죠. 독촉할 수 있다. 이행 청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독촉장 이렇게 하는데 최고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아셨죠? 이행을 최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거죠. 너 추인할래? 거절할래? 빨리 대답해줘. 독촉하는 거죠. 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최고라고 한다. 근데 이제 최고를 해서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확답을 하지 않아. 확답을 하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확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거 발신주의를 취한다 그래요. 바라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우리 이제 그 얘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서서 그 얘기 했었죠. 만약에 월세가 2번 밀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 할 수?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법률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해지한다 그랬었죠.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니까 단독행위가 되죠. 근데 그 상대방한테 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효력이 언제 생긴다고요? 도달했을 때 생긴다 그랬었죠. 도달주의 원칙 동그라미 생각나시죠? 도달주의 원칙이다. 뭐 사실 한꺼번에 다 생각나면 그게 이상한 거야.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 어쨌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그냥 발송했을 때 바로 그런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발신주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요거 그냥 복습 차원에서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 도달주의 원칙, 예외적 발신주의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됐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은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없던 것을 하자. 철회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철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걸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철회해버릴 수도 있어. 네, 이렇게 한다.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줘. 또는 추인 거절을 해버렸어.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병은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 사람이 대리권 갖고 나하고 계약을 체결하니까 내가 나한테 효력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믿고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근데 봤더니 대리권이 없어서 효력이 안 생겨. 나중에 나가서 추인 거절까지 해서 확실히 무효가 돼버렸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렸어. 그러면 병은 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대리권 없이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을, 병 이렇게 보자고요. 병은 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책임을 묻느냐? 너 계약 이행을 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해라 라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상대방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무권 대리인한테. 네. 그래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선택을 해서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이 정도만 공부를 해두도록 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 교재로 보면서 한번 봐보자고요. 155페이지 보시면 우리 1번에 본인의 추인권 나와 있는데 참 그 위에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갑소유의 땅을 땅 1,000평을 아들 을이 위임장을 조작하여 보통 위조하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병에게 10억 원에 매각한 경우 그러면 그 아들은 대리권 없이 한 거잖아요. 무권 대리다는 것이죠. 근데 아들이 사고를 치면 야 그런 아들 낳아놨으니까 너 당신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아들한테 뭐 이렇게 책임질 일을 한 건 아니야. 사실 이제 성인이 되면 각자 별개라니까요. 부모와 자식은 별개야. 별개 인격체로 봐줘야 돼. 아셨죠? 이랬을 때 그 무권 대리가 된다는 것이다. 1번에 본인의 추인권 130조 한번 봐보세요. 130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괄호속은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괄호속은 빼고 천천히 읽어보면 시작.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임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그래놨잖아요. 효력 세모. 효력이 없다고. 그 말이 곧 무효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대리권 없이 그렇게 했어. 그게 결국 무권 대리잖아요. 무권 대리인이 간단히 말하면 대리행위를 하면 추인하지 않는 한 이 무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무권 대리행위는 무효다. 요거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인에 의해서 소급해서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추인 거절에 의해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죠?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한다고 용어를 정리해둡니다. 그래서 효력이 없다 옆에다가 유동적 무효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 무효다. 그에 비해서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 그거 공부했죠. 비진의 표시나 비진의 표시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 표시나 통정의 표시, 또 의상 능력자의 행위, 강행복 위반 이런 것들 반사회 질서 행위 이런 것들 공부했는데 거기서 무효는 확정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132조. 근데 요거 되게 재밌는 조문이어서 한번 먼저 133조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133조 추인의 효력 시작. 추인은 다른 이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추인 동그라미, 소급 동그라미, 효력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세모한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이게 잘 보이게 돼. 그래서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무효이던 것이 추인을 했더니 추후에 승인, 추후에 인정했더니 소급해서 유효가 됐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추인이나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132조 봐보세요. 추인 거절의 상대방 그 위에
133조 우리 금방 읽은 거 위에 이렇게 써놨는데 말이 되게 어렵게 써져 있어. 근데 그걸 한번 잠깐 한번 봐보자고요. 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추인 또는 거절의 이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이런 뜻이야. 이 을병 갑 있는데 본인 갑이 추인을 하거나 추인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인 거절권. 요걸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추인하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생각에? 이 본인이 지금 하잖아요. 본인이 여기서 추인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할까? 여기다가 할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다가 하면 야,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래, 내가 추인할게. 또는 추인 거절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거야. 네, 그래도 되죠. 근데 얘가 사고 친 거를 아들이니까 금방 또 할 수 있겠죠. 그래, 그럼 아빠가 2번까지는 봐준다. 또는 엄마가 2번까지는 봐준다. 추인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을이 병한테 야, 우리 아빠한테 내가 추인 받았어. 이렇게 하면 효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추인은 이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니까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러면 효력이 생겨야지. 근데 이제 만약에 무권 대리인한테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냥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면 상대방은 몰랐어. 근데 이 사람한테 나중에 내가 추인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본다. 거기다가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없이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조문.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다 이렇게 써봅니다. 그걸 무권 대리인에게 하면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무권 대리인에게 해버렸어. 무권 대리인에게 하면 다시 이제 읽어보면 그 상대방한테 원래 추인이 있으면 효력이 생겼죠. 근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항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주장하지. 네, 주장이라 그랬었죠.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 네, 그래서 대항세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때 동그라미. 안 때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이다. 어쨌거나 이쪽에서 알려줬거나 아니면 을이 알려줬거나 알게 됐어. 그러면 추인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이다. 이 조문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 156페이지로 가셔서 2번 상대방의 철회권, 최고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134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4조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을 없음을 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처리권 옆에다가 화살표하고 확정적 무효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처리권 옆에다가 확정적 무효. 무효가 확정이 돼버리는 거야. 철회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이 계약 없던 거로 해 이런 뜻인 거예요. 예. 그러나 그래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철회 동그라미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때 세모. 그 사람이 대리권 없는 줄 알면서 만약에 이런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그때는 처리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131조 상대방의 취급권 이걸 읽어볼 건데요.
최고권 옆에다가 확답 촉구권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확답 촉구 또는 독촉 이렇게 써두면 되죠. 독촉하는 거예요. 최고에서 최자가 재촉한다 이런 뜻이에요. 재촉한다. 131조 조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에 확답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추인 여부에 확답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 동그라미 최고를 한 거죠. 근데 본인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확답을 바라지 했다가 세모합니다. 확답을 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 세모. 그 말 자체가 되게 어렵게 써놨죠. 바라지가 뭐야 도대체. 요즘 썼으면 발송하지 이렇게 했을 건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송자가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문은 우리 마음대로 바꿔 쓸 수는 없으니까 그 옆에다 써놨어. 발신주의라고 써놨죠. 발신주의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예배적인 거죠. 원칙은 뭐라고요? 도달주의다. 여기서는 근데 발신주의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 동그라미.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봐버려.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막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상대방이 본인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어떻게 할 거예요? 추인할 겁니까? 거절할 겁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일단 효력이 대리권이 없이 했으니까 효력이 없는 상황이죠. 무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뜻일까? 안 받아들이겠다는 뜻일까? 좋으면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나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받아들일 뜻이 없는 거죠. 그걸 봐서 어떻게 해버린 거야? 법에서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하면 봐보세요.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무권 대리인의 책임 여기 나와 있는데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 135조. 여기는 1항만 읽어보겠습니다. 1항만 시작.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봐봤더니 이거예요.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내가 대리인이다 요 말인 거잖아요. 내가 대리인이다 하면서 계약을 했잖아요. 대리행위를 한 거지. 근데 대리권이 없다는 것보다 대리권이 있다면 네가 대리권이 있다고 증명을 해라 이 말인 거죠. 근데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대리권 없다는 얘기죠. 또 본인이 만약에 추인했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돼버렸잖아요. 상대방은 본인한테 책임 물으면 되는 거거든. 효과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쪽에서 추인도 안 해줘. 그러면 결국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너 책임져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너 계약을 이행하거나 내가 괜히 헛수고해서 손해 생겼으니까 손해배상하거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선택했다. 동그라미 칩니다. 나중에 장난을 많이 쳐요. 대리인이 자기 선택으로 이렇게 쓰면 틀려. 누가 선택을 한다? 상대방이 선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대리를 좀 봤는데요. 우리 이제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쭉 공부를 했는데 우리 효력 요건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가적사 그리고 의사 표시가 의사와 표시간에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뭐가 필요하냐? 만약에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했어. 그러면 뭐까지 있어야 돼?
대리권도 있어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대리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무권 대리가 돼. 그래서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가 된다고. 근데 무권 대리 중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어. 책임질 만한 일을 했어. 그런 것을 표현 대리라고 하고, 이것도 자세한 건 나중에 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것을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표현 대리와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체크한 건 협의의 무권 대리를 체크한 거다. 표현 대리는 그냥 간단히 설명으로만 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요. 네, 157페이지 무효화 취소, 여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무효화 취소에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